자, 이번에는 박두진의 해라는 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43번째고요. 이 작품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이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그 문제들이 있었고요. 문제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학교의 시험 문제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나오던 것들은 거의 반복적인 거여서 지금 현재는 이제는 학교 자체에서는 그렇게 교재에서 많이 빠져 있고 여러 가지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빠져 있고 근데 대신에 이제 고등학교 한 3학년 문학 이제 문제집에 그런 그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에서는 아직까지도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여기 EBS 교재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작품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박두진 하게 되면 딱 떠오르는 게 세 명의 인물 있죠. 자, 박두진, 광목을, 조지훈 해서 이 세 명의 이렇게 인물이 있는데 이들 같은 경우가 이제는 1945년 광복 이후에 자, 우리나라가 이제는 좌익과 우익의 대립으로서 이렇게 한참 이제는 그 아주 정신없이 막 그 들끓 때죠. 그러니까 광복 이전 같은 경우는 일제에 당했던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던 시기였는데 세상에 광복하고 나니까 갑자기 우리 민족끼리 싸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바라보니까 야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독립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이게 진정한 이게 독립이냐 말이 안 된다. 야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던 그 시절로 돌아가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담아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었던 것이 어떻게 만들었다는 칭호보다 그렇죠. 어쨌든 바로 청록화. 아주 처음 인간이 이렇게 처음 탄생하던 시기 바로 아담과 이브의 시절까지 그때를 생각하는 이러한 하나의 순수했던 그 시절로 되돌아가자 라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러한 청록파 시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세 명이 일제강점기 때 작품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분들이 이렇게 청록파 시인들로서 하나의 주체가 되던 때가 바로 광복 이후이기 때문에 그때가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 세 명의 작품 같은 경우에는 광복 이전과 광복 이후로 나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작품을 보실 때 거기에서 이전 작품이냐 이후 작품이냐 라는 거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이 잘 좀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나오는 박도진의 이 해라고 하는 작품 같은 경우는 광복 이후에 나온 이러한 작품입니다. 자 그래서 광복 이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민족 역사에 이런 좌익과 우익의 대립이 있던 이 시기에 진정한 이러한 그 독립을 이루지 못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건 진정한 독립, 진정한 평화, 진정한 이러한 자유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쨌든 어떻게 모든 근원의 생명력의 이러한 그 존재입니다. 물이라는 존재도 역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데 해라는 것 자체가 이러한 생명력을 유지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이 새롭게 탄생해야 되는 그러한 그 시기에 잘 어울리는 이러한 소재이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제도 역시 화학과 공존이 실현된 평화로운 세계에 대한 소망을 갖다 이야기하는 그러한 작품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보시면 내용 자체가 보면 이게 지금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그냥 연 구분은 되어져 있는데 행 구분이 사실은 그렇게 눈에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거는 산문시로서 이렇게 쓰여져 있다. 산문시라는 것 자체는 하나의 줄글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대신에 어떠한 운율과 이러한 그 함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이러한 산문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우선은 특징적인 면을 보시면 어휘와 식구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나오죠. 해야소사. 자, 이 해야소사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씁니다. 해야소사라 맑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소사라. 해야소사라가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죠? 해야소사라, 그 다음에 또 해야소사라, 맑게 씻은 얼굴, 그리고 또 해야소사라 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해야소사라는 것을 갖다가 A로 두고 그 다음에 맑게 씻은 얼굴을 B로 둔다면 역시 A, A, B, A의 구조를 바탕으로 운율을 형성하고 있구나 라는 걸 엿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표현 방법 자체도 반복법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해라는 것 자체는 하나의 새로운 것을 탄생시키고
자, 그러면서 또한 생명력을 갖다 상징하는 이러한 존재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어떠한 빛을 발하는 광명의 의미, 이런 의미를 지닌 것이 바로 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해야소사라 어떻게? 맑은 얼굴 씻은. 자, 얼굴이 있대요. 당연히 이거는 의인법을 갖다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고운 해야소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으면 곱다고까지 표현했을까요? 자, 어쨌든 이렇게 뭐뭐 소사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 자체 또 하나 명령형을 갖다 썼다는 측면. 명령형을 쓰고 해서 바로 이런 자신의 소망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입니다. 또 더 보면은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먹고 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먹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해하고 정반대 의미가 하나 있네요. 바로 뭡니까? 어둠입니다. 해가 어둠을 뭐하기를 바란다? 살라먹고 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 자체에서. 자, 어둠을 갖다 이게 살라먹는다 라고 표현했는데, 살라먹는다는 자체는 어둠을 갖다가 다 이렇게 먹는다, 쓸어먹는다 라고 이런 표현이겠죠. 불태워 없애버리다라는 이런 표현이거든요. 사실은 이거 자체가 살라먹고라는 것은 불태워 없애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면 어둠이 해가 어둠을 다 불태워 없앤다 라고 하는 이런 측면. 그러면은 이 어둠이라는 것 자체는 그냥 불태워서 지금 현재 쓸어버려야 할 그러한 시기, 그러한 때를 갖다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절망적인 현실. 그러니까 이런 절망적인 현실을 갖다 다 없애주길 바란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또 하나 산 너머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산을 넘는다 표현했으니까 이거는 산 너머에, 그러면 산 건너서 바로 있는 그 측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머를 있는 대로 쓸게요. 네. 그러면 이 자체는 하나의 뭐가 돼요? 지금 태양이 가는 것, 해가 가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역경, 시대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경을 넘어가서 바로 무엇을? 하나의 어둠을 갖다가 절망적인 현실을 다 불태워주길 바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살라먹고 이글이글 앳된 얼굴 고운해야 솟아라 라고 반복돼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 해라고 하는 자체는 하나의 탄생이고 생명력과 광명이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새로운 세상이 지금 현재 타오르기를 바라는 이러한 마음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말하는 새로운 세상이다. 새로운 세상이라는 것 자체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로 진정한 독립이다. 바로 우리 민족이 하나 되기를 바라는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달밤이 싫습니다. 특이한 점이죠. 달이 있습니다. 그러면 달이 있으면 환한 이러한 그 밤이 될 수 있는데, 이 자체는 어둠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바로 이 자체는 똑같이 여기서 말하는 절망적인 현실에 대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달밤이 싫습니다. 달밤이 싫어. 눈물 같은 골짜기에 달밤이 싫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말한 것처럼 이것은 바로 암울한 시간, 암울한 공간을 갖다 뜻한다는, 그러면서 아무도 없는 뜰에 달밤이 싫어. 아무도 없는 뜰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진정한 독립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좌익과 우익이 다투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평화가 없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바로 나는 아무도 없는 뜰이 싫다. 밑에 있는 것처럼 바로 이것은 고통스러운 현실의 공간이 나는 싫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야 고운해야 네가 오면 네가 싸우면, 해를 너로 표현했어요. 역시 계속해서 의인화시켰습니다. 자, 오면은 나는 청사에 좋아라. 자, 청사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럼 달밤 있는 시간은 정반대의 의미겠죠? 요 자체는. 그죠? 아무도 없는 뜰, 미안합니다. 아무도 없는 뜰. 자, 요 의미로 부정이기 때문에 이거 반대의 의미를 갖다 얘기하겠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뜰이 싫다. 그러면 난 청산이 좋다. 청산은 정반대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 있는. 그죠? 밑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화합과 공존의 세계. 청산하면은 화합과 이런 공존의 세계다. 다시 말하면 이때 뭐가? 평화다.
있는 진정한 독립이 이루어진 시기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헐헐헐 기슬치는 청산이 좋아라. 청산이 있으면 홀로라도 좋아라. 아 그래요. 지금 현재 이러한 헐헐헐 역시 또 보게 되면 음성 상징어 의성어가 쓰여져 있는 측면이고요. 아 요거는 네 헐헐헐 이렇게 기슬친다 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역동적인 이미지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고, 어쨌든 이렇게 있으면 홀로라도 좋다. 자 그래서 사슴을 따라 사슴을 따라 양지로 양지로 사슴을 따라 사슴을 만나면 사슴과 놀고 네 사슴과 놀겠답니다. 칙범을 따라 칙범을 따라 칙범을 만나면 칙범과 논답니다. 네 사슴과도 놀고요 거기다 칙범과도 이렇게 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사슴과 칙범이라는 존재를 따져봐야겠죠. 사슴은 네 이거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자가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칙범 어떻습니까? 아 이거 강한 자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강자. 서로가 대조적입니다. 하지만 이들과 뭐 하겠다? 함께 놀겠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서로 따로따로 뭐 이걸 나누진 않겠다 표현했습니다. 더 밑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해야 고운해야 해야 소사라. 꿈이 아니라 너를 만나면 뭐 하겠다? 꽃도 새도 짐승도 한 자리에 앉아. 자 꽃도 새도 짐승도 한 자리에 앉아서 워이 모두 불러 한 자리에 앉아 애떼고 고운 날 누려보겠다. 네 아까 사슴하고 칙범 이들과만 지내는 게 아닙니다. 누구도 있습니까? 꽃도 새도 그 다음에서 짐승도 이들도 모두 함께 이렇게 지내겠다 라고 한 측면.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 되는 공존이 되는 그죠? 인류의 이러한 공존 화합의 이러한 모습을 담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라는 측면인 거죠.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시조가대 소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나의 이런 운율적인 측면에 있어서 반복법을 계속적으로 나타내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 무엇을? 바로 지금 모두가 하나 되는 공존의 인류 화합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평화의 세계를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측면. 네 이게 가장 중요한 측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화합과 공존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무엇을 통해서? 반복된 이러한 운율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 가지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특징을 보시면 어휘와 식구의 반복을 들이는가. 아까 이야기한 바로 그 장면이죠. 명령형 종교, 네, 라를 통해서 급박한 리듬감 사용해 이러한 소망의 간절함, 절박함을 보여주는 이러한 글이었다라는 측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측면, 아까 얘기했듯이 박두진은 분명히 말하지만 총무파 시인이라는 거, 특히 1945년 광복 이후에 쓰여진 이러한 글이라는 측면 생각하시면서 그렇다면 분명히 바로 그때는 좌익과 우익의 대립이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공존되는 화합을 요구하는 이러한 글을 많이 썼다라고 하는 측면 생각하시고요. 특히 이 작품이 바로 그 시기에 나왔었다는 걸 머릿속에 염두하시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역시 마지막으로 실전 연습하기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문제 푸시고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